또한 안창남은 우익단체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때 이제 일본 여자의 도움으로 이 일본 여자가 자기의 남편과 같이 행동하라 해서 행동해가지고 나중에 이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건을 보고서 더욱더 독립의식이나 이런 게 강하게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창남은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24년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다. 안창남은 스스로 조선 사람들의 비행 실력은 일본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인들에게 천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실력도 식민지라는 현실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안창남은 서울로 돌아옵니다. 비행학교를 세워서 후배들을 양성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망명이었습니다. 그는 보다 자유로운 하늘을 찾아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안창남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촉했다. 그는 비행학교를 세워 항공 독립군을 양성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임시정부의 현실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 안창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본 측 문서에 따르면 안창남은 베이징에서 여운형의 소개로 중국 군벌에 들어가 비행학교의 교관이 됐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29년 4월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경기도 양주시 마치고개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낮에 일어난 구원청 강도 사건.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우편 수송 차량에 실린 현금을 털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모두들 그 대담성에 놀랐다. 범인들은 얼마 되지 않아 잡혔다. 범인 3명은 대한독립공명단 소속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잠입한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야지만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벌였던 것인데 1920년대 후반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욱더 국내에서 큰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체포 기사는 연일 신문지상에 실렸는데 놀라웠던 것은 신문 과정에서 안창남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안창남에게서 활동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중국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 중국으로 건너간 안창남은 이곳 타이위안에서 지냈다. 그는 이곳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 대한독립공명단이 결성된 곳이 바로 이곳 타이위안이다. 글쎄, 뭐 이렇게 규모가 컸다고 그러니까. 안창남은 산시성의 군벌 예엔시산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예엔시산의 후원 아래서 조국 독립에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것은 무장투쟁이었다. 자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한 5개 사단 한 7만 5천 명의 병력을 양성한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함경북도나 평안북도를 통해서 국내 침공했다는 하면 일본 내에서 분명히 우리의 독립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올 것이다. 그때 중국 지역이나 소련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면 그때 이제 중국과 소련과 일본군이 전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제 중국과 소련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록한 한국 독립사에는 공명단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안창남은 공명단원들과 함께 항공 독립군을 양성할 비행학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대한독립공명단 사건에 대한 일본 검찰 신문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베일 속에 가려진 공명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다. 체포된 공명단원들은 단장이 누구냐는 일제 검찰에 추궁해 단장은 안형명이란 인물이라고 밝힌다. 안형명은 누구일까? 당시에 타이위안에서 예인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예인시장에게 많은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독립공명단 활동을 할 때도 예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줬던 안창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양옥은 신문 과정에서 안창남은 공명단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다. 최양옥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직접 쓴 수기에 안창남과의 관계를 밝힌다. 안창남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독립공명단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아마 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그 안창남에 대한 기록이 이제 안창남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수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창남이 단장이 아니었던 거라서 단장이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비행 영웅 안창남의 이름은 새로운 의미로 조선 민중에게 남게 됐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군벌들이 각 지역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산시성은 국민당 계열의 군벌인 옌시산이 지배하던 곳이었다. 옌시산은 풍속개혁과 광공업 개발에 힘써 모범적인 군벌로 명망을 얻고 있었다. 옌시산 他是 周至领导山西辛亥革命的一个重要人物。1911年辛亥革命，山西辛亥革命成功以后啊，他就是驻征山西，就是这个军政这些大权的都由他控制着掌握着。 특히 옌시산은 공군력을 중요시 여겼다. 1920년대 중국에는 항공학교를 운영하는 군벌들이 여럿 있었는데 옌시산도 그중 한 명이다. 옌시산에게 있어 안창남은 특별한 존재였다. 안창남은 1등 비행사 자격을 지닌 데다 항일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옌시산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산시 항공학교의 초창기부터 주역으로 활동한다. 이제 2년 반 만에 온 것입니다. 예. 예. 산시성 도서관은 90년 전 타이위안에 머물렀던 조선인 비행사 안창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당시의 자료는 많이 없었으나 다행히 중일전쟁 이전 산시성 항공 역사를 기록한 자료가 있었다. 안창남은 안호라는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별명은 이호자였다. 就是他胆子比较大啊什么都不怕就这个意思拿中国人来说就这个意思中国话 산시성 도서관 측에서 찾은 또 하나의 자료는 1925년 제작된 당시 타이위안의 지도.
바로 옆이고. 이 지도를 통해 안창남이 교관으로 있었던 항공병단이 있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